예,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우체국 체크카드 상품 살펴봤었고요. 348페이지 보시면 우체국 현금 및 제휴카드인데 이 부분 가기 전에 아까 제가 일부러 이걸 안 지웠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다시 한번 확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구체적인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제 좀 정리를 하시되, 다만 아까 우리 그 체크카드 기능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나올 때마다 이렇게 체크하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그렇게 하면 오랫동안 기억이 안 난다잖아요. 그래서 우리 327페이지로 한번 가볼까요? 327페이지. 자, 그 표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되는데, 자, 보면은 일단 여러분들 뭐 개인용 카드 한번부터 쭉 보세요. 그래서 영리함부터 시작해서 행복한, 그리고 어디서나까지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자, 어떤 기능이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볼게요. 우리 아까 앞에서 공부를 했지만 학생증 카드 기능이 있는 거 돼가지고 여러분들, 자, 학생증. 자, 첫 번째가 학생증이죠. 학생증. 학생증 카드 기능이 있는 거는요, 1번하고 2번이죠. 1번하고 2번. 그래서 영리한하고 행복합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표 보시면, 저기 보시면 학생증 부분이죠. 영리한 갈로 열고 학생증, 행복한 갈로 열고 학생증. 그래서 학생증 카드 기능이 있는 것은 여러분들 첫 번째하고 두 번째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복지카드 기능. 복지카드. 자, 복지카드 기능이 있는 거 아까 제가 지난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뭐하고 뭡니까? 영리한하고 어디서나. 영리한하고 어디서나. 영리한하고 어디서나. 1번하고 10번. 영리한하고 어디서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 영리한하고 행복한 학생증 밑에 보시면 영리한 복지, 어디서나 복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복지카드 기능이 있는 것은 영리한하고 어디서나 하구나.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카드 기능이 있는 거 여러분들 저기 오른쪽 표의 제일 끝에 보시면 해외라고 해서 동그라미 지금 3개 걸려 있는 거 있죠. 근데 해외카드 있는 것은 아까 우리 뭐라고 그랬었나요? 하이브리드랑 어디서나. 그래서 여기 체크되어 있죠. 하이브리드하고 어디서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외 결제 기능 있는 것은 8번하고 10번 이렇게 가면 됩니다. 하이브리드 어디서나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교통 후불 기능 한번 볼까요? 뭐 선불은 웬만한 거 다 했으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후불 기능이라서 교통의 후불에 동그라미 되는 게 뭐냐? 하이브리드, 후불, 하이패스, 어디서나 이렇게 지금 돼 있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여기는 뭐다? 교통 후불 기능. 그래서 후불, 교통 후불 해가지고 8, 9, 10 이렇게 있습니다. 8, 9, 10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그림 기능 한번 볼까요? 자, 그림 기능은 여기 나와 있지 않은데, 근데 일단 여러분들 점자 기능 한번 보겠습니다. 점자 기능. 점자는 다 있습니다. 올. 근데 쭉 보시면 다 동그라미인데 X가 된 거 있죠. 그 부분 여러분들 어디 X가 되어 있나요? 그 빠진 거 판매 종지 빼고요. 그래서 점자 기능 그 관련해서 법인카드 거기 보시면 성공 파트너 이 나라 도움해서 파트너만 가능하다고 그렇게 지금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나라 도움 요거는 점자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13번 여기는 없다. 13번은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뭐 복지 카드에 점자 카드가 있고 없고 그런 건 여러분 신경 쓰지 마시고, 그 어쨌든 일반적인 그 카드에서 여러분들 그 점자 기능은 다 가지고 있지만, 저기 제일 마지막에 이 나라 도움 거기는 여러분들 없습니다. 자, 없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 뭐 성공 파트너도 없긴 한데 우리는 뭐 따로 성공 파트너는 다루지 않았으니까 그 부분 여러분 좀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림 기능. 자, 이거 한번 좀 체크할게요. 그림은 여기 보시면 책에는 안 나와 있죠. 책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앞에서 뭐하고 이렇게 그림 기능이 있었다 그랬죠. 기억나시나요? 자, 그림 기능이 있었던 게 여기 행복한, 그러니까 그리는 행복한, 그 다음에 우리 동네 플러스,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그 다음에 행복 2명, 행복 이렇게 여기. 그래서 그리는 2, 5, 6, 7, 8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 소개, 그래서 그림 기능은 여러분 좀 따로 좀 찾아주시면 되고, 제가 지금 굳이 이렇게 다 하는데 뭐 굳이 다 할 필요는 없고요. 점자 이런 거는 별 중요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어쨌든 여러분들 학생증, 복직 이런 것들은 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법인 3개의 특징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법인 3개의 특징은 무슨 기능이 없다? 현금 카드 기능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개인 사업자에 한해서 인정이 된다라고 그렇게 봤고요. 체크하는 기능은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여러분들 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클린은요. 원칙적으로 얘도 있고요. 클린 기능은 다 있습니다. 있고 얘도 뭐 하면 돼요? 부가하면 되잖아요. 부가하면은 가능하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렇게 여러분들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 확인을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가족 카드 기능 해가지고 영리한, 행복한, 다드림까지 그렇게 있네요. 가족 카드. 근데 가족 카드 기능 자체가 구체적인 내용은 빠졌지만 어쨌든 1, 2, 3 뭐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뭐 이렇게 정리를 하시든 어떻게 하시든 간에 여러분들이 뭐 좋은 방법으로 정리를 하시고, 아니면 뭐 표를 갖다가 이렇게 쭉 만들어 가지고 각각을 비교하게끔, 아니면 뭐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정리를 하시든 그렇게 하시면, 혹시라도 뭐 문제에서 아이행복 체크 카드 같은 경우에는 뭐 그린 서비스 기능이 있다 그러면 맞는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굳이 뭐 하나하나 그렇게 외우기보다는 한 번에 그렇게 정리해서 외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드리고 싶었는데, 이번에 요약집도 그렇고 저기 기본 교재 자체에서는 뭐 그냥 그렇게 정리를 못 해드렸는데, 뭐 다음에 문제집이나 그럴 때 이런 걸로 해가지고 문제를 좀 구성을 좀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좀 확인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몇 개는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뭐 다는 아니래도 그래도 표 자체가 여러분들 좀 이렇게 같이 보면서 내용이랑 매치를 시켜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렇게 표를 보시고요. 다시 329페이지 가가지고 여러분들 또 이름 제목 돼가지고 내용들 좀 체크를 하십시오. 내용을 한번 쭉 훑어보시고, 제가 시간 관계상 따로 이제 그렇게 하지는 않겠는데, 그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하셔야 돼요. 반복을 하시면서 계속 익숙해지시면 나중에 이 체크카드 부분이 그렇게 이번에 페이지가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극복이 가능할 거라고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저기 348페이지 이제 뭐 가야 되는데, 그 어제 제가 지난 시간에 저기 그 2040 플러스 알파 그때 해가지고 최고 우대 금리 관련해서 0.4지 0.4인지 3인지 좀 헷갈렸었는데, 제가 다시 좀 확인해 보니까 0.3% 포인트가 맞더라고요. 그래서 0.3% 포인트. 그래서 이대로 그냥 그렇죠. 과거에 0.4였다가 이렇게 바뀌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진짜 348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체국 현금 및 제휴카드라고 그렇게 되어 있네요. 1번 현금카드, 원플러스 카드, 에브리치 원플러스 카드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는 여러분들 그냥 가볍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카드에 다 결합됐습니다. 그래서 ICCB 기반의 편리하고, 자, 여기 중요한 게 보안성이 높은 애다가 좀 체크를 해주십시오. 보안성이 높다. 보안성이 높은 카드다. 그래서 이 제목 정도만 확인하시고요. 그래서 2010년도에 이 자체가 여러분들 기출됐던 거고, 그 우체국 금융서비스 관련해가지고 저기 가능한 거 한번 보세요. 우체국 금융서비스 전자통장 기능 해가지고 우체국 수시 입출금시 예금 계좌를 20개까지 등록이 가능하다. 거래 인감 없이 핀 번호와 그 다음에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입출금 거래가 가능하다. 그래서 전자통장 거래 관련해서 전자통장이 당연히 서명, 인감 같은 그런 거 필요 없겠죠. 보통 주로 이제 비밀번호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거래를 한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다음 현금 IC 기능에서 이거는 10개까지 수록이 가능, 우체국 예금 계좌 10개까지 수록이 가능하다. 보험카드 기능도 가능하고 보험증서 20개까지 수록이 가능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요 현금카드 관련해서 에브리치 원 플러스 카드 있잖아요. 요거 여러분들 보실 때는 우체국 금융서비스 관련해서 전자통장, 현금 IC카드, 그다음 보험카드까지 기능을 한다라는 거, 그 굵은 글씨 위주로 여러분 좀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기능들이 뭡니까? 하나의 카드에 통합되어 있다. 그래서 에브리치 원 플러스 카드다. 이렇게 보시고 보안성이 높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티머니 기능 또 가능하다. 그래서 교통, 가맹점, KT 공중전화 등 결제 서비스나 교통결제 사용처 해가지고 등등이 나오는데 그렇게 여러분들 확인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체국 제휴카드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거는 여러분들 한번 이때까지 시험에 나온 적은 없지만 어렵지는 않습니다. 보시면 신용카드 회사하고 업무 제휴를 통해서 우체국 예금의 현금카드 기능, 그 다음에 체크카드 기능이 결합된 카드다. 자,
우리 신용카드사하고 결합해가지고 뭡니까? 현금카드와 체크카드 기능. 그래서 우리 앞에서 공부했지만 체크카드라는 것은 신용카드 가맹점 거기에 결제에 따라가지고 여러분들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신용카드 가맹점이면 우리 체크카드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체국 및 타은행 자동화 기기를 통한 예금 인출, 이체 입금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뭐 제휴기간 체크카드 종류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게 좀 내용이 좀 줄긴 줄었는데 여러분 확인만 해보십시오. 자, 보시면 지금 제휴하고 있는 그 신용카드사는 삼성카드, 신한카드, 롯데카드 등등이 있다. 그래서 일반 카드와 관련해서는 지금 5개, 세종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종류네요. 그래서 세종. 그 다음에 정부 정책 연계 카드가 관련해서는 여러분들 그 신한카드에서 그 정부 정책 연계 카드를 갖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우체국에서 그렇게 제휴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 뭐 중요한 거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휴 체크카드의 주요 서비스 해가지고 보시면 우체국 특별 서비스, 카드사의 주요 외식 할인 등 다양한 혜택. 그러니까 우체국에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와 그 다음에 신용카드에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둘 다 우리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제공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 우체국 창구에서 즉시 발급이 가능하고, 자, 그것만 좀 체크할게요. 연회비를 평생 면제한다. 그래서 제휴 체크카드잖아요. 신용카드가 체크카드이기 때문에 연회비가 평생 면제. 근데 중요한 거는 아까 우리가 일반 카드도 있고 정부 정책 연계 카드가 있었는데, 정부 정책 연계 카드 같은 경우는 카드사를 통한 이게 즉시 발급이 원칙이 아니라 후 발급이 원칙이다라는 거, 그걸 여러분들 좀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카드사를 통한 후 발급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장애인 복지, 국가 유공자 복지 카드는 이건 카드사를 통해서 발급하는 게 아니라 관할 주민센터나 보훈지청을 통해서 발급 신청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그 이용 조건과 관련해서 여러분들 보시면, 자, 우체국 제휴 체크카드잖아요. 그럼 체크카드 여러분들 그냥 한쪽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체국 예금 가입자면 누구나 가능하고, 그 다음에 신용불량자, 체크카드 쓰는 데는 아무런 지장 없습니다. 예금 계좌의 잔액 범위 내에서의 어떤 물품 구매라든지 그런 걸 하기 때문에 신용불량자도 포함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다음 가입 연령 해가지고, 자, 원칙적으로 우리 만 14세 이상인데 왜 삼성은 18세 이상인지 모르겠지만, 자, 우리 체국 제휴 신용카드 같은 체크카드 같은 경우는 삼성은 18세 이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별도의 연회비는 없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결제 계좌와 관련해서 수십일곱씩 우체국 계좌가 있으면 되고요. 뭐 전국 우체국 등등등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카드사별로 한도액 같은 거 그런 것까지는 뭐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체크카드는 연말 뭐 소득공제 가능하다. 뭐 이런 혜택은 뭐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우체국 제휴 체크카드는 그렇게 뭐 논점될 만한 게 없으니까 나중에 그냥 우체국 제휴 체크카드랑 우체국 제휴 신용카드 정도를 좀 잘 비교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용카드 사고 업무 제휴를 통해서 아까는 체크카드를 갖다가 발급을 했다면 이제는 신용카드 기능이 이제 결합된 그런 카드를 발급해서 시중에 상품으로 출시한 걸 갖다가 우리 우체국 제휴 신용카드라 그러는데, 자, 우리 전국 우체국에서 취급 가능하고, 자, 발급 대상자는 자,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능하죠. 이때는 그 우체국 제휴 신용카드 회사에서 딱 마련한 기준에 부합한 자가 여기 발급 대상자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역시 신한카드에서 일반 신용카드 4종, 정부 정책, 자, 정부 정책 예기 카드는 개인 택시 운전자 카드 그 정도 하나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보시고, 제휴 신용카드 기능에서 현금카드 기능, 그 다음에 신용카드 기능. 그래서 보세요. 신용카드 기능 보시면 신용구매가 뭐라고 했습니까? 외상거래잖아요. 그래서 후불 방식으로 뭐 일시불로 되고 할부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현금 서비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제품 신용카드의 주요 서비스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뭐 특별 서비스, 우체국의 특별 서비스, 카드사의 그런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그다음에 우체국 금융 자동화기기 CD기를 통한 이용 수수료 면제, 그다음에 최초 발급 후 3개월간 타행 이체 수수료 면제, 입출금 인출 및 우체국 간 이체 시 영업시간 외 수수료 면제. 이 정도만 여러분들 확인하십시오. 그래서 가급적이면 신용카드하고 제휴를 통해 가지고 사용을 많이 하라는 겁니다. 발급 많이 받아라. 그러면 우리가 이런 혜택을 주겠다라는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좀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체국 그 제휴 신용카드를 발급받으면 이러한 각종 수수료 면제 혜택과 우체국에서 제공하는 혜택, 신용카드에서 주는 뭐 각종 할인 혜택 그런 것들을 제공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예, 낮에 수업할 때는 괜찮은데
이 시간에 이제 수업을 하면 좀 많이 좀 힘이 드네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제휴 체크카드와 제휴 신용카드의 비교, 오히려 요거를 여러분들이 좀 잘 봐두세요. 그래서 우리 발급 대상 해가지고 아까 신한카드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우리 체크카드의 발급 연령과 같은 14세 이상이고, 삼성, 롯데 같은 경우는 자 우리 18세. 일반 체크카드 말고 요거는 제휴 체크카드라는 걸 좀 명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법인하고 임의단체, 그냥 뭐 법인 설립 같은 그런 거 하지 않아요. 그냥 모임 단체들 있잖아요. 단체 같은 경우는 카드사별로 심사를 한다는 거, 체크카드라도 그렇다는 거, 그거 여러분들 좀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휴 신용카드 같은 경우는 개인은 만 19세 이상으로 소득이 있는 자, 소득이 있다고 무조건 발급받는 건 아니고 뭐 신용도라든지 그런 것도 별도의 심사를 거치겠죠. 그 다음에 법인, 임의단체 같은 경우는 카드사별로 역시 심사한다는 점에서 제휴 체크카드랑 제휴 신용카드는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특히 그 신용불량자도 제휴 체크카드 가능하다는 거 그거 좀 확인하시고, 예,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체크카드는 당연히 뭡니까? 일시불만 이용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즉시 출납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일시불만 가능하지만 제휴 신용카드 같은 경우는 일시불 할부, 일시불뿐만 아니라 할부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그 현금 서비스도 당연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용 한도는 예금 계좌 잔액 범위 내냐, 아니면 신용 한도액 내냐, 그렇게 보시고, 연회비는 체크카드는 없다 그랬습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막상 출제를 하려고 해도 뭐 출제할 만한 그런 내용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제휴 체크카드하고 신용카드하고 비교한 거 정도만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게 창구망 공동 이용이거든요. 자, 이거 한번 좀 개념을 잘 보시죠. 그래서 제가 기출 문제를 보기 전에도 이 개념 자체가 되게 헷갈리기 쉽겠구나라고 했는데 실제로도 이제 기출됐던 부분입니다. 자, 보시면 우체국과 은행이 업무 제휴를 맺고, 그러니까 창구를 공동으로 이용한다라는 의미에서 우체국하고 은행이 공동 제휴를 맺고 뭐 각 기관의 전산 시스템을 전용선으로 상호 연결해가지고, 그러니까 기관은 다르지만 뭡니까? 같은 전용선을 써가지고, 자 보세요. 제휴은행 고객이, 우체국 고객이 아니에요. 제휴은행 고객. 만약 신한은행이면 신한은행 고객이 우체국 창구에서 마치 자기 은행에서 이용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용할 때, 그걸 우리가 창구망 공동 이용이라고 합니다. 자, 누가요? 제휴은행 고객이 우체국 창구를 마치 자기 창구인 마냥 이용하는 것, 그게 바로 창구망 공동 이용이다. 그래서 제가 그 우체국 고객 X라고 써놨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각 우체국 창구에서 기존의 타행한 거래 방식이 아닌 자기 창구처럼 이용하니까 자행 거래 방식으로 입금, 출금 등을 할 수 있는 업무를 창구망 공동 이용이라고 한다. 전국 우체국에서 가능하고, 자, 우리 제휴은행 보시면 한국시티은행, IBK 기업은행, KDB 산업은행, 전북은행, KEB 하나은행, 뭐 이런 이 지금 제휴가 되어 있고, 제가 아까 예를 든 신한은행은 아닙니다. 신한은행 말고 시티, IBK 기업은행, 뭐 KDB 산업은행, 전북은행, 하나은행,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은행 같은 경우는 뭐 KEB, 외환은행이랑 이제 우리 외환은행을 인수를 했잖아요. 자, 요 하나은행은 자동화 기기를 그렇게 이용할 수 있다. 그래서 입금 가능한 업무는, 자, 여기 보세요. 그 굵은 것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입금 가능하고, 지금 가능하고, 도배 역시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용 가능 예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입금만 가능한 거. 자, 우리 보세요. 제가 만약에 그 IBK 기업은행에서 적금을 넣었는데 적금 만기됐다고 우체국 창구에서 적금을 찾으면 될까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뭐 적립식이든 그런 것들은 뭐만 가능하다? 입금만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금만 가능한 예금, 적립식, 그다음에 신탁 같은 거는 입금만 가능하고, 근데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에 대해서는 넣었다 뺐다 자유로운 예금은 입출금 모두 가능하다, 그렇게 구분하십시오. 그래서 정기 적금 같은 거 만기됐다고 우체국 가서 IBK 기업은행 고객이 와서 여기 창구만 공동 이용하는 곳이니까 내가 여기서 돈을 찾을래요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거 여러분들 좀 확인하시고요. 그다음 입금은 당연히 뭐 우리가 현금으로 인정하는 것들 다 가능합니다. 현금뿐만 아니라 자기압 수표, 그리고 우편 환까지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좀 빨리 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기존에 공부하셨던 분들은 뭐 이 부분은 다 정리가 다 잘 됐을 겁니다. 그래서 뭐 저도 뭐 그렇게 걱정은 하진 않고, 여러분들이 또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자, 그 다음에 갑자기 여러분 이거 보니까 갑자기 아까 한 개 빠뜨린 게 생각이 나네요. 자, 요거 이왕 하던 거 안 지운 김에 설마 지웠으면 어쩌나 하고 이렇게 걱정이 됐는데, 자, 여러분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혹시 아까 저 교재 한번 찾아보시죠. 캐시백하고 포인트 지급 관련해서 제가 웬만한 건 다 캐시백이라 그랬죠. 근데 이렇게 구분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 좋은 점이 뭐냐면 요거 다 캐시백이에요. 캐시백.
캐시백. 뭐만 빼고 아까 우리 다드림 요것만 뭡니까? 포인트 결제 방식이고 캐시백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요것만 빼고 다 캐시백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8번하고 10번. 근데 9번 이거 자체는 여러분들 뭐 신용카드 그 체크카드 업무에서 좀 그런 기능이 없잖아요. 그래서 뭐 체크카드 기능도 없고 현금카드 기능도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빼고 8번하고 10번 그 다음에 11번, 12번, 13번 얘들은 다 뭐다? 캐시도 가능하고 포인트도 가능하다라는 거 그거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뭐 어렵지 않습니다. 1번부터 7번까지 다 캐시인데 다만 다드림 체크카드만 포인트고 그게 캐시로 전환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쪽에서는 얘는 어차피 체크카드 기능하고 현금카드 기능이 없으니까 빼고 나머지는 뭐다? 캐시백뿐만 아니라 포인트로 그렇게 지급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고요. 예, 그렇게 보시고 자, 죄송합니다. 갑자기 두서없이 갑자기 이게 보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아까 쉬는 시간 때 이거 말씀드려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계속 이거 신경 쓰다가 이걸 좀 빠뜨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따로 정리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제 352페이지 보시면 노란 우산 공제라고 있네요.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 내용 자체가 그렇게 뭐 바뀐 건 아닌데 뭐 조금 디테일하게 약간 조금 바뀌었으니까 뭐 기존에 공부하셨던 분들은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우리 보시면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국가가 이제 보증을 해주면서 국가가 뭡니까?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여러분들이 그 소상공인, 소기업인들을 갖다가 보호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여러분들이 이제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면 그래도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정년까지 아니면 뭐 중간에 나오시다도 그래도 쌓여있던 퇴직금으로 노후 대비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데 소상공인이나 그 기업인 같은 경우는 사업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리스크 위험성이 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간에 이렇게 폐업을 했을 때 뭐 거의 다 이제 안 좋게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나왔을 때 또 그 생활이 또 막막해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일반인들처럼 뭐 퇴직금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장사 뭐 자영업이라든지 아니면 뭐 기업을 조그만한 기업을 하는 분들이 다달이 어떤 우리 적금처럼 이렇게 넣어두면 그게 이제 압류 자체가 이제 안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보호를 해줘 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폐업이 되거나 아니면 뭐 은퇴를 하거나 뭐 그렇게 됐을 때 그동안 쌓았던 돈이랑 이제 국가가 보조해 둔 그걸 갖다가 수령을 함으로써 노후 대비라든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게 바로 노란 우산 공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요는 여러분들 그렇게 읽어보시고요. 그다음 추진 근거 해가지고 그래서 우체국에서도 이걸 이제 판매 대행을 한다. 주체 자체는 중소기업 중앙회인데 각종 금융기관에서 이걸 판매 대행을 합니다. 자, 그래서 취급 우체국, 전국 우체국 돼 있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보시면 노란 우산 공제 제도 설명이라고 돼 있는데, 그러니까 가입 자격은 소기업 소상공인입니다. 소기업 소상공인 사업주 해가지고 과거에는 근로자 숫자에 따라서 이게 소기업인지 소기업인지 그렇게 구분했는데 이제는 각 업종에 따라서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 그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과거에는 이렇게 근로자 수였다가 지금 평균 매출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보시면 제조업 같은 경우는 평균 매출액이 3년 평균 매출액이 120억. 그 이하면은 뭡니까? 소상공인으로 봐서 여기에 가입 자격이 주어지는 거고요. 지금 뭐 여기 여러분들 개인 서비스업이라든지 아니면 학원 같은 거 뭐 그런 거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좀 작게 하시는 분들. 그래서 뭐 그분들 것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밑에 제일 마지막이죠. 그러니까 개인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자, 평균 매출액이 얼마를 기준으로 한다고? 10억 원 미만이면 된다는 거면 10억 원 이하. 그렇게 되면 요 가입 자격이 부여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밑에 보시면 청약 제외 업종이라고 돼가지고 자, 여러분 보시면 일반 유흥입니다. 유흥 주점업, 무도 유흥 주점업, 그 다음에 단련주점 같은 그런 것들, 주점업, 그 다음에 무도장 운영, 무도장, 그 다음에 도박장, 뭐 의료행위 아닌 안마업 이런 것들은 매출이 여기에 부합한다 하더라도 여기 청약에서 제외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좀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제외 업종도 있다는 거 그거 좀 확인하시고 자, 이 부분은 이제 되게 중요합니다. 노란 우산 공제 제업은 덩어리로 한 문제 이렇게 나온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속 그래도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우리 계속 좀 꼼꼼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공제 부금 납부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형편에 맞게끔 자기가 약정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나의 뭐 사업 규모나 나의 매출 규모나 아니면 순이익 같은 거 이런 걸 다 고려해가지고 매달 얼마씩 넣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자, 월 5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
딱 이렇게 정할 수가 있습니다. 월 100만 원이니까 만약 분기납으로 낸다면, 그러니까 매달 내도 되고 4분기마다 한 번씩 그렇게 내도 되거든요. 분기에 낼 때는 분기납은 300만 원 한도가 되겠죠. 그래서 월 5만 원에서 100만 원, 그리고 분기납은 300만 원 한도다. 이거 좀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다만 납부 기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적금이라든지 뭐 예금 같은 경우는 그 만기가 있는데, 이건 만기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사업을 계속하는 한 그때까지 계속 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입 시부터 공제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기 전까지, 지급 사유라는 건 가장 대표적인 지급 사유가 폐업이거든요. 내가 그러니까 사업이나 장사를 그만둘 때까지, 그때까지 계속 납입을 해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부금의 만기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뭐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지만 뭐 몇 년 약정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납입을 하면, 납입의 뭐 가입 한도가 있다, 아니 가입 기간에 뭐 만기가 있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 여러분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따로 별도의 만기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거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요. 납부 방법은 자동 이체로 그렇게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금 납부일을 변경할 수도 있고요. 부금액을 갖다가 변경하는 것도 중앙회의 승낙 후에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수업할 때, 재작년 수업할 때는 그때 제가 노란우산공제조합에 가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뭐 제 운영하는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가입을 해가지고 그래서 좀 잘 알게 됐죠. 그때 이제 뭐 제가 뭐 알아서 한 게 아니라 있는데 찾아오시더라고요. 찾아오셔가지고 이런 약정을 설명하길래 그냥 이렇게 가입을 해가지고 매달 얼마씩 이렇게 일정 금액을 갖다가 그렇게 지급을 하고, 그리고 이제 지급 사유가 생겼을 때 그 제가 지급했던 그 금액과 그 계산 플러스 알파 있죠. 그렇게 해서 지급을 받았던 경험이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지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많은 비난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면은 중간에 이게 중도 해지해버리면, 그러니까 아까 지급 사유가 없이 중도 해지해버리면 예전에 심지어 원금까지도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막 엄청 그때 인터넷에 이 관련되는 내용에 대해서 되게 비판적인 글들도 많이 왔던데, 어쨌든 이거 우리 취진 자체는 좋은 거니까 우리는 수험적으로 그냥 접근을 하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제도의 특징. 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제도의 특징하고 공제금 지급, 이건 잘 보셔야 돼요. 자, 수급금 보호를 위해서 압류 담보 양도가 금지된다. 법으로 여러분들 압류가 금지됐어요. 자,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언제나 돈이 쪼달려요. 그래서 돈이 갑자기 목돈이 필요할 때도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빚을 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럼 채권자는요, 채무자 재산에다 무조건 압류부터 걸라고 할 거예요. 근데 여기 노란우산 공제조합에 지금 우리가 적립한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를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이런 수급권자의 나중에 생활을 확실히 좀 보호해 주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2017년 납입 부금부터 기존 소득공제 상품과 별도로 최대, 그러니까 과거보다도 소득공제, 세액공제 자체가 엄청 늘어났네요. 그래서 연간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소득공제 혜택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득 소득 금액에 따라서 소득 공제 한도를 결정하는데 500, 300, 200 뭐 이런 식으로 결정한다. 그래서 어쨌든 추가 소득 공제가 지금은 더 확장했다. 그래서 실제로 노란우산공제조합에 가입한 분들의 가장 큰 메리트가, 그분들이 이제 말씀하시는 가장 큰 메리트가 소득 공제라 그러거든요. 뭐 사업하시는 분들은 뭐 그런 게 있나 보죠. 그래서 그분들에서 더 그분들의 어떤 요구를 갖다가 특히 좀 충족시켜 주는 부분이죠.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받던 소득 공제에다가 더욱더 추가적으로 우리 500만 원까지 더 추가 소득 공제 혜택을 줬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고요. 그다음 지급 시 납입 부분은 당연히 복리율로 줘야 되겠죠. 단리가 아니라 복리율로 지급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기존 이율의 최저 한도에서, 최저 보증 이율에서 가입 후 5년 이하의 기간에 대해서는 1.5, 5년을 초과하면 뭐 1.0을 최소 1.0, 1.5 이 정도는 보장해 주겠다. 뭐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어쨌든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무료 상해 보험에 가입된다라는 거, 그거 여러분들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란공제 사업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뭐 직원분들이나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다가 다칠 수 있잖아요. 사망은 안 돼요. 상해 다쳤을 때 별도의 보험을 가입 안 하더라도 여기 노란우산공제조합에 가입하면 무료로 그 상해 보험에 가입이 가능하다. 근데 이게 영원히 여러분들 인정되는 게 아니라 뭡니까? 2년간입니다. 그래서 2년간 최고 월부 금액의 150배까지 그 보험금을 지급해 주겠다. 그래서 2년간만 보장이 돼요. 평생 이렇게 보장을 해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2년간 보장해주고 그 보험료에 대해서는 우리 국가에서, 즉
중소기업 중앙에서 부담을 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제도의 특징 잘 기억하십시오. 뭐 양도, 압류 이런 것들 금지다. 그다음 추가 소득 공제 해가지고 500만 원까지 가능하고 복리 적용한다. 뭐 이건 당연한 거고 그다음에 무료 단체 무료 상해 보험에 가입해서 2년간 그렇게 혜택을 준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또 중요한 게 이제 공제금 지급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월 5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 처음에 약정한 금액이 있죠. 내가 50만 원씩 그러면 매달 내겠습니다. 아니면 뭐 70만 원씩 내겠습니다라고 한다면 계속 뭐 3년이고 4년이고 계속 부금을 넣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제 정해진 만기는 따로 없지만 공제금을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사유가 뭐라고요? 그렇죠? 사업을 그만뒀을 때, 즉 폐업했을 때 그때 됩니다. 그 외에는 뭡니까? 또 일 자체에서 폐업은 일은 그대로지만 본인 자체가 이제 일에서 나가는 경우 있죠. 뭐 은퇴를 한다든지 그럴 때 아니면 본인이 사망하거나 그러면 뭐 당연히 그 영업 자체는 뭐 다른 후임자에 의해서 영위가 되더라도 그때는 역시 노란우산공제조합의 지급 사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폐업, 사업, 아니면 같이 사업하다가 나는 탈퇴한다든지 아니면 노령 그런 일을 이제 할 수 없게 된 경우라든지 퇴임 뭐 등의 사유 발생 시 원칙은 일괄 지급이 원칙이다. 그냥 목돈을 주겠다 이 말입니다. 다만 예외로 내가 분할 방식으로 지급받으려면 자 그러면 보세요. 공제금이 1천만 원 이상이거나 또는 만 60세 이상인 경우 자 보세요. 원칙은 일괄 지급 1천만 원 이상 또는 60세 이상이면 분할 지급 신청이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일반 해약환급금 여러분들 이거 한번 보십시오. 과거에는 여러분들 원금 자체가 거의 완전히 팍 깎였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불만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노란우산공제조합 막 탈퇴하신 분들 많고 그때 인터넷에서도 되게 여론도 되게 안 좋았었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일반 해약환급금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부금 납부월수가 3회 이하인 경우에 납부 부금의 80%. 그러니까 몇 번 넣지도 않았네요. 3번. 안 돼도 그때는 80%, 12회 이하인 경우는 90%, 다음에 13회 이상인 경우는 자 이자까지는 안 해도 네가 낸 금액은 다 돌려주겠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최소한 여러분들 13회 이상 1년은 넘게 하고 여러분들 해지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대출 보시면 자 부금 납부를 연체하고 있지 않은 경우 가능한데 대출 기간은 1년이다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제 디테일하게 좀 예전보다 내용들이 많이 바뀌었는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중도 해지가 가능하긴 하지만 아까처럼 뭡니까? 중도 해지가 돼버리면 예전에는 원금 자체가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해지를 하지 말고 그러면 네가 1년 이상 이거 부금을 넣었으면 그 부금을 담보로 해가지고 대출을 받아라. 약간 대출을 받아라. 이런 식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근데 대출을 받는다고 여러분 공짜로 받는 게 아니죠. 약정 기간 자체가 대출은 1년이거든요. 자,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과 노란우산공제조합은 한 번에 그렇게 좀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자, 우리 그냥 한 번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아까 월 5만 원에서 100만 원 한도의 약정을 정합니다. 근데 지급 시기는요? 지급 시기 따로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중간에 약간 해지를 하고요. 지금 이제 새로 바뀐 거에 따르면 뭡니까? 3개월 3번 미만이면 어떻게 돼요? 80%. 그 다음에 12번 이하면은 90%. 그다음에 최소한 1년 이상을 넣으면 그래도 100% 환급이 가능하게 이제는 그래도 잘 바뀌었는데 예전에는 여러분들 그 기간에 관계없이 약정된 금액에서 우리가 납부한 금액에서 깎여가지고 우리가 원금도 채 못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득이하게 돈은 필요한데 남아있는 돈이라고는 우리 노란우산공제조합의 부금밖에 없다. 그렇다고 사채를 쓸 수는 없고 그때는 우리 이제 중소기업 중앙회께서 그래도 이제 다른 데보다 우리가 좀 저리로 해가지고 너의 돈을 담보로 부금을 담보로 해가지고 약간 대출 해줄게. 근데 대출을 하더라도 대출 기간이 1년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래도 아까 보니까 1년이 지나버리면 어떻습니까? 13번 이상 이제 우리가 납부금을 내버리면 우리 100% 원금은 받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대출에 대한 실효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래도 계속 나는 유지를 하고 싶은데 그동안 돈 넣은 게 많으니까 계속 복리니까 쌓이고 여러분들 계속 이자가 붙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계속 난 유지는 하고 싶은데 대출을 받고 싶다. 그러면 대출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여러분들 지급할 때는 어떻게 해요? 일괄 지급이 원칙이고 자, 예외적으로는 분할. 그때는 1천만 원 이상이거나 또는 60세 이상이거나 이렇게 되면 분할 지급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때는 자, 뭐가 가능하다고요? 대출이 가능하다. 근데 대출은 여러분들 하려면 돈 몇 번 넣자마자 바로 대출한다 이렇게는 안 되고 최소한 1년 이상은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1년 이상 넣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대출 기간도 역시 1년입니다. 대출 1년. 자, 1년. 그래서 대출 기간 여기는 지금 그게 안 나와 있는데
자, 여러분들 어쨌든 대출 고구가 관련해가지고 원칙적으로는 1년 이상이 지나야지 대출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대출 기간은 1년 해가지고 그 기존에 부금 넣었던 그 부금을 담보로 해가지고 대출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해약 환급금과 관련해서도 아까 여기 보시면 3회 이하면 80%, 그다음에 12회 이하면 90%, 13회 이상을 넣었다 그러면 원금 100% 환급해준다. 근데 원금만으로는 우리가 만족을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동안 넣었던 게 기간이 있으니까. 그래도 어쨌든 그래도 원금이 이제 보장이 좀 되게끔 좀 좋은 쪽으로 이제 노란우산 공제조합이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자 이번에 보시면 부금의 연체네요. 부금을 12개월 이상 연체하면 공제계약을 해지한다. 그래서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해지와 관련해서 12개월 이상 연체를 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 번에 쭉 정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청약 철회는 여러분들 보세요. 청약한 날 또는 청약금 납부일로부터 30일 이내는 청약을 철회가 가능하다. 이렇게 돼요. 철회는 누가 하는 겁니까? 그렇죠. 노란우산공제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을 했어요. 그럼 노란우산공제조합에서 승낙을 하면 노란우산공제 계약이 성립하잖아요. 근데 나 이거 가입하겠습니다 라고 한 다음에 도저히 내가 부금을 낼 자신도 없고 그래서 철회를 하는 게 낫겠다. 왜? 형편도 안 되는데 여러분 넣다가 아까처럼 뭐 3번 이하로 넣고 해지해버리면 원금의 80%밖에 못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30일 이내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업무 대행의 내용과 관련해서 우체국은 도대체 뭘 하느냐? 그래서 그냥 긁어보시면 없으면 됩니다. 청약 전 고객 상담입니다. 그래서 그 CF 보시면 이미 가입한 자거나 아니면 아까 강제 해지된 후 아직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여기에 가입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을 갖다가 조사해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강제 해지는 뭡니까? 아까처럼 이렇게 12개월 이상 연체가 돼가지고 종소기업 중앙에서 강제로 이렇게 해지한 경우에는 1년 이내는 다시 가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혹시 그런 사람이 아닌지를 꼭 확인하라라는 거고요. 그 외에 이제 청약서 및 제반 서류 접수, 그다음에 뭐 계약 정보, 계약 내용 변경, 부금 수납, 뭐 공제금, 해약 지급 신청서 및 제반 서류. 부금 수납은 딴 게 아니라 우체국 자동 이체 있잖아요. 우체국 통장에서 자동 이체하는 거, 그게 여러분들 수납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여러분 기출 확인 한번 볼게요. 자, 우체국에서 판매 대행하고 있는 노란우산 공제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이라서 2014년도에 나왔네요. 그래서 우리 우체국은 청약서, 제반 서류 접수와 부금 수납 등의 업무를 대행한다. 맞죠? 그래서 이게 가장 기본적인 업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세요. 압류와 담보 뿐만 아니라 모두 양도도 금지되죠. 그래서 거래 편의를 위해 이게 아니라 우리 그 수급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압류, 양도 다 금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공제부금은 월 5만 원에서 70만 원까지 1만 원 단위 210만 원 한도. 자, 이게 예전인데 여기 2016년도부터 바뀌었어요. 그래서 월 5만 원부터 100만 원이니까 분기로 따지면 300만 원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3번도 여러분들 맞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해설을 좀 수정을 안 했는데 어쨌든 요거 2번이 잘못된 거고요. 그다음에 4번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 및 사업 재기를 돕기 위해서 중소기업 중앙회가 운영하는 공제제도다. 꼭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출제하는 입장에서는 노란우산 공제조합 요게 내기가 좋아요. 그리고 2016년도부터 여러분들 기존의 어떤 상시 근로자 숫자에서부터 3년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업종별로 여러분들 냈죠. 그래서 우리 교육하는 교육사업이나 아니면 뭐 개인 서비스업 같은 미용실이나 그런 거 하시는 분들은 매출이 10억 원 이하이면은 3년 평균 매출이 10억 원 이하이면 가입 가능하다라는 거 그거 아까 좀 확인하시고 그 외 내용들 한 번에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보셔야 되는 게 그 정권 계좌 선물 계좌 대행인데 그 여러분 제목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증권회사에서 여러분 계좌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증권회사에서 또 그리고 우리 개인 계좌 돈이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 계좌를 갖다가 대행한다라는 거, 증권 계좌 대행한다. 그거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요. 우체국과 증권 선물회사 사이에 업무 제휴 계약을 체결하고 우체국 창구에서 고객의 증권, 선물 계좌 개설, 그 다음에 제휴카드 발급 및 이체 서비스 등을 대행한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주식 투자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때 뭐 주식 투자를 하려면 개인 계좌가 있어야 되는데 그 계좌를 갖다가 우리 우체국 같은데 아니 금융기관이나 우체국이나 금융기관 같은 데다가 그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증권 계좌를 만들려고 합니다라고 한다면 그럼 그 계좌
뭐 기존에 개설됐던 계좌든 아니면 새로운 계좌를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거기서 필요한 카드 같은 걸 줘요. 그래서 무슨 등록하라고 하는 카드 그렇게 발급받고 난 다음에 증권 사이트 주식 그 증권 사이트 같은데 등록을 하면 되고 그 우리 우체국에 예금한 돈이 이제 증권회사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증권회사에 있었던 돈이 우체국으로 들어가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계좌를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제휴 업무의 주요 내용 해가지고 계좌 개설 대행, 그다음에 자금 이체, 제휴카드 발급, 비밀번호 변경 뭐 그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제휴 기간은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위프트 해외 송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 뒷부분이 여러분들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거에는 과거에 있던 내용이랑 좀 많이 바뀌었으니까 이 부분을 좀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스위프트 해외 송금 자체는 그렇게 바뀐 건 아닙니다. 그래서 보시면 신한은행의 스위프트 망을 통해서 수취인의 해외 은행 계좌에 송금하거나 자 여러분 국내에서 외국으로 가는 걸 우리가 당발 송금이라고요.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오는 걸 타발 송금이랍니다. 그래서 당발인지 타발인지는 잘 구분하셔야 되고 자 해외 은행부터 수취인의 한국 우체국으로 송금하는 그런 업무를 타발 송금 그러니까 신한은행의 스위프트망을 통해서 우리가 송금하거나 송금받는 걸 갖다가 우리 스위프트 해외 송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당발이나 타발에 대해서 송금 한도가 다르다. 그래서 당발은 한 사람 기준, 그러니까 이건 1인 기준입니다. 1인 기준으로 5만 불 정도고요. 타발은 자 외국에서 우리나라 올 때는 1인이 아니라 그 하루 기준으로 미화 2만 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딱 보면 여러분들 뭐가 더 엄격합니까? 돈이 빠져나가는 게 엄격해요? 밖에서 우리 쪽으로 들어오는 게 엄격합니까? 1인 기준이기 때문에 이게 더 어떻습니까? 당발 1인 기준은 5만 불 액수는 크다 하더라도 한 사람 기준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게 더 엄격할 수도 있죠. 그래서 한 사람 기준으로 연간 미화 5만 불 상당의 이하로만 우리 외국으로 돈을 송금할 수 있다. 반면에 1일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들 계속 하루 기준이죠. 하루 기준으로 2만 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금 가능 고객은 반드시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거주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잠깐 온 그런 비거주자, 즉 외국인도 포함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외에 뭐 계좌 송금, 우체국 창구, 인터넷 뱅킹, 스마트폰 뱅킹, CD, ATM, 자동 송금 등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동 송금은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약정을 해가지고 그때마다 자동적으로 이렇게 송금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송금 기간에 여러분들 거기다 한 체크를 하십시오. 바로 즉시 송금되는 게 아니라는 거 꼭만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스위프트 해외 송금 같은 경우는 2, 3일 정도의 영업일의 소요가 된다는 정도 그렇게 보시고요. 송금 가능한 국가는 거의 모든 국가지만 미국에서 제재하고 있는 그런 국가에 대해서는 자동적으로 필터링이 돼서 송금이 안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당발, 타발도 해서 이제 수수료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보내는 것은 건당 10,000원, 외국에서 우리나라 오는 것은 건당 5,000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만 당발 송금이라 하더라도 죄송합니다. 당발 송금이라 하더라도 자동 송금이면 그럼 돈이 액수가 낮아지겠죠. 그래서 건당 8,000원이고 인터넷 스마트 CD, ATM 같은 거 이런 경우는 건당 5,000원으로 저렴해진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송금 신청서 할 때 필수 반드시 써야 되는 거. 당발 송금은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보내는 거 이때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당연히 뭐 수취인 성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등등을 쓰는데 타발 송금일 때는 자 우리나라 아까 뭡니까? 신한은행 스위트망을 이용한댔죠. 그래서 여기 굵은 글씨를 해놨는데 중개은행 해가지고 신한뱅크라는 걸 꼭 반드시 기재를 하라라는 게 스위프트 해외 송금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고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목이 좀 너무 아파가지고 조금 쉬었다가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